네, 오늘은 계좌가 손실 났을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좌가 손실을 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하면 너도 나도 상관없이 다 손실이 나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어떤 종목을 고점에서 물렸을 때도 그런 손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익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손실 볼 때는 마이너스가 150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거랑 따는 거랑은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벌 때는 막 힘든데 잃어버릴 때는 순식간에 계속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왜 그런가? 이게 뭐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익 낼 때는 조금 내고 손실 낼 때는 크게 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감정. 여러분, 주식이 불노소득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돈을 넣어놔서 뭐 몇 년이 지나니까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뭐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몇 주 이렇게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게 되고요. 공부를 하고 신경을 쓰게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시간이 소비가 돼요. 정신적 노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노동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것도 이제 그 소득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소득입니다. 노동이 들어가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직업을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직업을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르치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바라보실 때 이게 거저버는 시장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신을 차리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매우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인 곳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감정이 개입돼서 왜 손실이 더 커지냐? 떨어질 때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여기서 막 추가 매수를 더하고 더 많은 돈들을 끌어와서 매수하고 더 떨어질 때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는 못 버텨서 더 공포감이 생겨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이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늘 전제하고 주식이라는 거기치기 때문에 늘 전제를 하고 이 시장을 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패배를 인정할 때도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찍고 잘못되면은 이거는 내가 좀 섣불렀다 또는 이건 내가 운이 없다 하면서 과감하게 자를 땐 자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또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실력이고요. 근데 그게 감정이 개입되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수익을 날 때도 적당한 수익이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도 못하게 돼요. 감정이 다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추상적인 말도 아니고 그냥 뻔한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대로 주식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저 역시도 경험을 다 했고 어떤 종목을 보든지 항상 침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장이 안 좋고 하락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단어가 있잖아요. 침착하라고. 침착해야 됩니다. 시장은요. 그럼 왜 침착해야 되는가? 하락 종목이 떨어지는 순간에요. 주식이. 내가 어디서 지지선을 보고 버틸지를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를 기다리는 거죠.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떨어질 때. 그럼 계산도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버티면 마이너스 20%인데 그럼 여기서 얼마를 물을 타면은 마이너스 10%가 되고 그럼 오를 때 충분히 10%가 오를 만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를 만한 종목인가? 재료는 있는가? 이런 거 다 따지고 봐야 돼요. 재료는 있는가? 시장에서 주도주였는가? 주도주가 가장 먼저 튀어오르니까요.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막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차라리 제가 방송 켰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봐서 잘 모르시면 물어봐서 그 물어보시는 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게 또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침착함과 동시에 이 지지선과 재료와 주도주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요. 물 타기 전에요. 물 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불 타기 전에 먼저 이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냉정하게 사면 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일시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막 떨어지진 않잖아요. 최근에도 시장이 힘들었지만 또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오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기다렸다가 확신이 있으면 익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냉정하게요. 감정에 끌려다니면은 이 시장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떨어졌다고 하면 필시 가치 있는 주식들은요 반등이 나옵니다. 정말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유니온 한번 함께 볼까요? 자, 유니온 차트를 보시면 이 요소수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었죠. 주가가 오르고 크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 이때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담았습니다. 최저점에서. 그리고 가장 슈팅이 잘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했어요. 이게 유니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러한 움직임들을 줬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사실 이런 매매는 오히려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매매를 못 하는가? 내 종목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손실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손실에 집중하니까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전에 내가 손실나는 종목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이 들어가겠죠. 분석이 들어간과 동시에 시장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종목이 너무 과하게 빠졌는가? 어떤 종목이 가치 있는 주식인데 빠졌는가?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기회를 고수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손실 보는 건 보는 거고 기회는 기회고 냉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주면 이때 난 손실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가?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 분석을 제가 가끔씩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럼 어디 라인에서 얘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짚는 거죠. 최근에 하락했을 때를 보시면 여기 라인도 반등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찍고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몸통 기준으로 그 밑에 이 라인이나 이제 이 구간이 될 거예요. 이 라인으로요. 떨어지게 되면요. 그럼 이 라인이 또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밟고 갔고 그리고 여기도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또 여기를 이 구간에서 뭔가 의미가 있게 움직임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냉정하게 분석이 되면 이때 크게 빠졌잖아요. 3%.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적으로 멘탈이 좀 나갔을 겁니다. 자, 그럼 멘탈이 나가게 되면 그 뒤에도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분석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살까? 최소한의 반등이라는 건 나오니까요. 여기까지도 나왔죠. 그 다음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존에 샀던 애들은 여기서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습니다.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분석을 해서 내가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고 과감하게 자를 종목을 자른다는 거죠. 최소한의 이러한 분석이 된다고 하면 이게 또 경험이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경우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전에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됐다는 거죠. 시장은요, 한 방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한 방에 그냥 쭉 이렇게 다이렉트로 무너지는 법은 많이 없고 추세 하락이라는 걸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가총액을 다 합친 숫자라서 뭐 개별 종목은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한국 BNC처럼. 근데 이거는 그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올해만 보셔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떨어졌다 회복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악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받겠죠. 근데 그 악재가 있는 가운데서도 반등이라는 것도 나오게 돼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주식 하락할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침착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그어드리면서 여기 라인을 예측해보고 계속 예측했어요. 그 예측이 뭐 아주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맞아서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뉴얼에 맞춰서 만약 대응을 했다고 하면
조금 나은 상황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항상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가능성과 여지와 그리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 한국 시장은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